여러분들 제목이 운동 없는 운동 효과를 보면서 운동 안 해도 되려나? 라는 느낌을 살짝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조금 제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제목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좋아했던 예능이 하나 있어요. 아주 트레디셔널한 게 하나 있는데 무한도전이라고. 네, 거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안 봤는데 홍철 없는 홍철팀 기억나요? 네, 끄덕이는 거 보니까 약간 좀 레트로 좋아하나 봐요. 네, 약간 따왔어요. 정말 우리가 홍철 팀도 나름 잘 싸웠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운동 없이 우리가 운동을 약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게 저희 관점이에요. 자, 운동 없이 운동 효과를 본 경우가 언제 있을까 찾아보니까 영화 있더라고요. 알아요? 누군지? 나 마블 영화는 좀 봤다. 미안합니다. 좀 오래된 영화죠. 여러분들 태어날 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던 그 시리즈인 것 같은데, 자,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슈퍼솔저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뭉쳐가지고 하나 만들어요. 슈퍼솔저 실험이라고. 실험을 딱 주입하면 슈퍼솔저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정신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솔저한테 그 실험을 줘서 몸짱을 만듭니다. 이러면서 많은 이들이 저거 괜찮다 생각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살 수 없을까? 팔아요. 자, 우선 옥션 사이트인데 제 대학원생이 찾아봤어요. 이거 혹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찾아보니까 진짜 팔더라고요. 슈퍼솔저 실험이라고 호주에서 팝니다. 4개밖에 안 남았대요. 보면 알겠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슈퍼솔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플싸 싶은데 그 영화 보면 이제 그 좋은 사람들과 싸우는 악당이 있는데 악당을 히드라라는 팀이 있거든요. 히드라라는 악당이 있는데 히드라 제품도 파네요. 슈퍼솔저로. 평도 좋아요. 밑에 보면 알겠지만 별 5개 받았어요. 야, 슈퍼솔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이거는 영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인데, 자, 이제 아까 소개받을 때 이제 화학과 출신이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화학을 전공했고 그걸 바탕으로 박사과정 이후부터는 생명과학을 공부했는데, 어쩌면 정말 이 실험의 이 구성 요소를 알면 정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학자로서는 그걸 바라봤어요.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첫 번째 테이크홈 메시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만의 관점. 이 슈퍼솔저 실험을 보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다양한 게 아마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물질이 있지 않을까? 분자가 있지 않을까? 몰레큘이 있지 않을까? 그냥 화학자이기 때문에 이 분자를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구현해내는 게 제 재미였거든요. 여러분들 나이 때, 대학교 때. 그리고 그 관점은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어쩌면 이 물질을 찾아낸다면 진짜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운동 없이 운동 효과를 내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려면 운동할 때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알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마동석 배우님 보면서 그냥 만든 거 아니죠. 운동 열심히 해서 만든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최근 여러 영화들을 통해서 더욱더 근육이 더 커지고 계시는데 보면서 더 운동을 열심히 하셨을 텐데 운동할 때 무엇이 바뀌었길래 몸 안에 어떤 이 분자들이 바뀌었길래 이 현상이 나타날지를 알 수 있다면 그 분자들을 빼서 또는 만들어서 비슷한 걸 제작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자, 이 운동 얘기하고 있는데 좀 궁금은 해요. 나는 캡틴 코리아쯤은 아닌데 캡틴 강서구는 된다. 뭐 캡틴 유성구 된다. 혹시 운동하는 친구들 있어요? 좀 보니까 몸 좋은 친구들 좀 몇 명 보이는데 운동 좀 했다. 자, 지금 서로 부끄러워가지고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지금 얼굴 붉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운동하는 친구들이 좀 보이긴 해요. 어떤 운동을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축구 많이 하나요? 혹시 남자들? 남학생들? 네, 농구? 야구? 러그비? 요가?
네, 더 갑니다. 다양한 운동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근데 이 모든 운동이 하나의 운동으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지 조금 더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 앉아서 아마 가끔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야, 운동해라 했을 때 여러분들 그러잖아. 나 숨쉬기 운동하고 있어 라고 하는 친구들 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찔리는 친구들 좀 보입니다. 숨쉬기도 운동일까? 눈 깜빡임도 운동일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혹시? 그 부분을 조금 건들고 운동이 뭔지 그리고 우리 운동이라는 한 단어로서 이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본 다음에 어떻게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옥스퍼드 사전에 운동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육체적 노력이 필요한 활동. 자, 숨쉬기는 노력이 아니죠. 생존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좀 구분 지을 수 있는 논문이 있나 했더니 이미 예전에 논문들을 통해서 나왔어요. 운동과 대비되는 그냥 신체 활동. 숨쉬기 신체 활동입니다. 눈 깜빡임 신체 활동이에요. 앉아서 막 폰하는 거 손가락 운동 아니에요. 신체 활동입니다. 하지만 운동은 뭐냐? 반복적으로 준비된 그러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걸 우리 운동이라고 합니다. 크게 그렇게 구분져 있어요. 즉 여러분들은 내가 땀이 나고 힘들고 하지만 계획을 갖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걸 운동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운동이 뭔지는 알겠죠? 근데 운동을 하면서 또 운동하는 사람 보면서 유튜브 보면 뭐 김계란 씨도 나오고 뭐 김종국 형님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운동을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냐? 자, 운동하려면 우선 이걸 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뭔가 두꺼운 팔뚝과 힘, 딱 왔을 때 압도할 수 있는 포스를 가진 이 2두와 3두, 목.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운동이 또 있어요. 우리 마라토너, 유명하신 이봉조 이제 운동선수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이분이 마라톤을 뛰면서 우리가 이분이 마동석처럼 이렇게 두꺼워질 걸 생각합니까? 안 하죠? 왜 그럴까요? 같은 운동인데. 그렇죠? 운동이란 한 단어로서 우리가 모든 걸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우리는 조금 세분화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뭐 이제 뉴스 보면은 운동하면 뭐가 좋아지더라? 어떤 게 좋아지더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캠프를 듣고 가는 거니까 여기서 무슨 운동을 했길래 어떤 식으로 했길래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왜냐? 운동의 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미 국립보건을 보면 운동을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 근지구력 운동. 흔히 말하는 오래 달리기 하는 거예요. 또 사이클 타는 거. 그래서 이제 조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오랜 시간을 걸쳐 반복적인 수행을 오랫동안 하는 겁니다. 다만 큰 힘이 한 번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지속적인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했을 때 몸의 변화가 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생리적인 또 병리적인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심장폐, 순환계, 건강 개선과 질병 예방.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오래 뛰니까 비만이 생길 수가 없겠죠? 많이 뛰면. 누군가는 그래요. 아주 많이 뛰었는데도 살쪘어요. 네, 먹는 걸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생각보다 잘 뛸 경우에는 또 그게 지속적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나이대와 20대, 30대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분명하게. 그 다음에 인지 개선. 좀 특이하지 않나요? 열심히 뛰었는데 근데 내 머리가 왜 좋아지지? 기억력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좀 뛰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몇 명은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몇 명은 또 뛰어야 돼? 약간 표정을 짓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우울증 예방. 사실은 이제 치료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연구가 좀 되고 있고, 노인성 질병 유발이나 또 유발의 지연이나 예방을 또 도움해 준다 해서 지금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운동 처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 잘 알려져 있고, 두 번째,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유튜브 보면은 이제 김계란 씨 나와가지고 이렇게 운동하세요. 종국영 나와가지고 맛있는 운동 하면서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주로 이제 그쪽 운동인데 몸이 커지죠. 반복의 횟수는 훨씬 적어요.
근지구력에 비해서. 하지만 한 번 들어가는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근육이 커지죠. 이 커지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근육이 커지면서 강도도 세져요. 강도가 세지면서 균형 유지 및 낙상과 부상을 예방해 줄 수 있고, 재밌게도 이 근육의 변화가 뼈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는 이 무게를 들면서 오는 이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뼈에 자극을 줘서 골밀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오스티오포로시스 파운데이션이라고,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미국에 이제 골다공증 학회가 있어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연세가 들 경우에는 약간 이런 힘이 들어가는 운동을 권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운동을 이제 시키기 시작했고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근육력과 이제 근력의 증가도 당연히 연관돼 있고.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밸런스 운동과 유연성 운동이 있습니다. 필라테스 또는 요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고, 그에 대한 효과들도 많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생화학자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운동 연구하고 싶으니까 사람 가지고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동물 보여주니까 고개를 흔드는데 할 수는 있어요. 우리 건강검진할 때 운동하는 사람들의 피를 뽑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운동 몇 회 한다 표시를 하기 때문에, 또는 운동 전후를 시킨 다음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큰 변화를 줘서 어떻게 될까라고 보고 싶을 때 사람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우리 용감하게 내가 한번 내 이름 한번 여기서 밝히고 싶다는 친구 있어요? 저희 검은색 옷 입은 우리 덩치 좋은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고개 돌리지 말고. 왜? 잘 안 들려요. 방현우? 나랑 이름 똑같네. 네. 힘드시겠어요? 우리 방현우 학생이 이제 내 근육의 변화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학생한테 미안한데 너 근육을 좀 떼줄 수 있니? 할 수 있을까요? 약간은 뗄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정도의 그건 뗄 수가 없어요.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아니면 너의 그 다리뼈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다리뼈 좀 가져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윤리성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갖고 할 수 있는 연구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우리는 이제 그에 대한 제한과 어떤 통제를 받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동물을 이용한 실험이에요. 왜냐하면 동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실험을 한 뒤에 근육을 채취할 수도 있고, 뼈를 채취할 수도 있고, 뇌를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걸 또 주입해가지고 이게 운동을 더 잘하나 못하나? 사람한테 했는데 사람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현우 학생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뒤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한테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엄연히 윤리에 의해서, 윤리적인 관점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쥐도 그냥은 못 해요. 동물윤리위원회가 있어서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런 실험을 하겠습니다. 저런 실험을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또는 이렇게 했을 때 쥐가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 마취제를 통해서 아니면 수면을 통해서 스스로 이런 관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저희 분명하게 밝히고 준비를 한 뒤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쥐 실험을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지만, 이 접근성, 즉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지만 이런 제한 가운데 하게 되고, 그다음에 비용과 경제성. 자, 우리 현우 학생 몸 좋은데 하루에 세 끼 잘 먹겠죠? 자, 쥐의 새끼와 새끼 식사와 우리 현우 학생의 새끼 식사 얼만큼 차이 있겠죠? 벌써 먹는 것부터 금액 차이 다르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공간은 우리 현우 학생 보고 조그만 공간에 미안한데 그냥 5년만 살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렇죠. 쥐는 적당한 공간에 5마리가 살아도 됩니다. 본인들의 습성이에요, 조금. 그걸 이용해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특정 그룹을 모아서 그 쥐들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그다음에 크기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있고, 자, 수명의 문제, 좀 큰 문제인데, 우리 현우 학생 같은 경우에 자네의 그 운동에 의한 몸의 변화를 나이 들 때까지 보고 싶네. 한 40년, 50년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 사이에 저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와서 또 봐야겠죠? 어렵습니다. 쥐는 라이프 스팬, 수명이 2년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빨라요, 볼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쥐가 이게 일어났을 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
좀만 기다리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여줄 실험들도 데이터들도 주로 G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근력, 근지구력을 G한테 대입을 해서 운동을 시키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유연성 또는 이제 뭐 탄력을 보는 운동들은 조금 어려워요. G들을 보고 요가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달리기는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실험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리듯이 G도 이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긴 할 수 있어요. 근데 G가 그냥은 안 달리겠죠. 딱 이제 러닝머신 여러분들 놓고 엄마 아빠가 뒤에서 뛰어 하면 뛰겠죠. 반항하려나요? 자, 어찌됐든 뜁니다. 짐 가서 PT 선생님이 뛰셨으면 좋겠는데 하면 뛰겠죠. 하지만 G 놓고 제가 뛰세요 하면 뛸까요? 안 뜁니다. 어떻게 될까요? 생존 본능을 건들 수 있는 자극을 줘야 돼요. 여기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전기 자극이에요. 트레드밀 안 뛰면 뒤로 밀려서 끝에 우리는 이제 밖에 나가지만 밖에 나간 지점에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플레이트를 살짝 놓습니다. 뭐 센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 빠직할 정도는 아닌데 딱 닿았을 때 약간 따끔 느낌이에요. 주면 쥐는 아프니까 위험하다 느끼고 도망가기 위해서 뜁니다. 중요한 건 한 2, 3일만 훈련을 시키면 그때부터는 딱 그 자리에 오면 기억을 해요. 안 뛰면 아파. 이게 있기 때문에 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걸 forced exercise라고 해서 약간 강제성이 들어간 달리기인데, 이걸 왜 하냐? 여러분들 지금이야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뭐 뛰고 싶어서 뛰어요, 뭐 레저로 뛰어 하겠지만은 옛날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선사시대 보통 뛸 때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헌팅을 하거나 헌팅을 당하거나. 그렇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뛰고 싶어서 뛰는 게 아니라 뛰어야만 하기 때문에 뛰었어요. 그걸 맞춰가는 겁니다, 모양을.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근데 재밌는 건 쥐를 이제 쥐 장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쳇바퀴를 놔요. 햄스터 키워본 친구들 있어요, 혹시? 어때요, 햄스터? 원했던 답은 아닌데, 네. 우리 귀여운 친구? 햄스터의 쳇바퀴 넣으면 어떻게 해요? 안 넣어봤나? 엄청 빨리 뛰죠. 시키진 것도 아닌데. 쥐들은 활동할 시간이 되면 또 본능적으로 뜁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쥐를 케이지에 넣고 뛰게 하면, 그러니까 휠만 놓으면 밤에, 이제 쥐는 이제 낮엔 자고 밤에 활동하거든요.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뛴 기록을 보면 진짜 많이 뛰어요. 열심히. 그래서 막 뛰다가 이제 이쯤 되면 됐다 싶으면 딱 나와요. 자발적인 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쥐를 운동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달리기가 가능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근지구력을 주고 싶은데 근력 운동을 시키고 싶은데 이런 근지구력만 좀 아쉬우니까 쳇바퀴에 무게를 좀 달아가지고 뛰고 싶은데 뛰는데 약간 뻑뻑하게 뛰어지게. 그래서 근력 운동을 요새 좀 시키는 것도 좀 하고 있고, 또는 근력 자체를 좀 보기 위해서 쥐에다가 이런 추를 달아요. 무게를 달아서 걷게. 당연히 이제 트레드밀, 이제 이 런닝머신 위인데, 그러니까 뛰어야겠는데 이제 무게가 달린 거죠. 또는 요새 이제 무게가 있는 자켓을 입혀요. 그래서 런지하는 느낌으로 걷게 합니다. 그게 이제 또는 이제 사다리 타기도 상당한 근력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쥐로 하여금 사다리를 타게. 쥐는 무섭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쥐들이 사다리 타게 하면 그렇게 해서 근력 운동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쥐를 쓸 수 있는 또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 자, 뭔가를 주입했을 때 운동이 변하나? 뭔가가 주입했을 때 어떤 상태가 바뀌나? 주사기를 통해 가지고 뭘 넣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동물윤리위원회 허락 하에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고 하지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양을 정해 가지고 주게 돼요. 주면 이제 변화가 되고, 저 이제 근육 운동을 하니까 근육에 직접 줄 수도 있어요. 근육 주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전 변화를 줄 수 있어요. 트랜스진 쓴 게 이제 유전 변화인데, 이런 유전적인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돼 있지? 유전자가 정말 여기에 중요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 설명을 했는데 캡틴 생쥐 가능할까요? 자, 한번 보팅을 한번 해볼까요? 캡틴 생쥐 왠지 가능할 것 같다, 안 같다. 처음에 들게요. 생쥐 만들 수 있다. 네, 이 과학에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요. 감사합니다. 아니다. 교수님이 아직도 그 정도 아닙니다. 용감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몇 명 손 안 들었는데 아까? 네. 마음으로만 받을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대부분 답을 줬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가능은 해요. 근데 실험이 아니라 유전적 변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우선 오른쪽을 먼저 볼게요. 이게 쥐에 이제 미안해요. 그림이 약간 좀 잔인할 수 있는데 쥐를 이제 안락사를 시킨 뒤에 이제 껍질을 벗긴 거예요. 스킨을 벗긴 뒤에 근육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두와 삼두를 좀 볼 수 있고 가슴 근육 볼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쥐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희 1990년대 후반과 2000년 초반에 이제 존스 홉킨스 메디컬 스쿨의 이세진 교수님이 이제 사실 운동이 아니었는데 그분 연구가 원래 면역 관련된 연구를 하시면서 관련된 호르몬들 과연 펑션이 무엇일까 유전적으로 그거를 낙아웃 없애버려서 봤어요. 한번 쥐에서 어떻게 되나 했더니 마동석이 됐습니다. 생쥐기에 두꺼워진 거 보여요? 지금 근육이 이 로이더가 될 필요도 없어요. 유전자 이거 하나만 날리면 벌써 몸이 이렇게 돼요. 다르죠? 이것도 뭐냐? 이거 나왔을 때 이제 유럽 쪽에서 이 벨지엄 쪽에 있는 소가 가끔 보면 이렇게 마동석 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지? 근데 요거 이제 논문 나오니까 혹시 이거 관련된 유전자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유전자를 보니까 약간 좀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 소가 엄청나게 머스큘러해진 경우를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유전적 변이를 통해 쥐만큼은 이게 가능해요. 사람은 있을까요?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전적인 변이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간혹 그런 경우에 완전히 이게 날아가진 않고 한 절반만 없어진 경우에 그러니까 근육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아주 드물지만 보고는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육의 어떤 크기와 관련 좀 있구나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봉조 씨는 될 수 있을까요? 아까는 이제 그런 염증 관련된 걸 연구하면서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수련을 받았고 이제 제 스승이신 이제 브루스 피겔만 교수님이 하던 연구에서 나왔던 건데 원래는 이분은 우린 지방은 지방세포를 연구했어요. 지방. 그러니까 우리 fat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는 뭐 그런가 보다. 누군가에게 나의 적. 이러면서 이제 이 지방들이 좀 있는데 이 지방은 꼭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일부는 에너지를 스토리지, 보관을 해주는 장소로서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지방은 여러분들 추울 때 몸에서 열나죠. 그 발열 반응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도 역할을 합니다. 한국말로 갈색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갈색 지방의 존재로 여러분들이 추위에 죽지 않고 온도를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온도를 올림으로써. 그때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찾아봤더니 이 피지션 알파라는 이제 전사인자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팩터인데 그래서 펫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열내는데 되게 중요하구나까지는 얘기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근육에도 이게 있는 거예요. 근육을 열내는 기관이 아닌데 왜 있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현을 좀 쥐에 많이 시켜봤어요. 했더니 일반 쥐에 비해서 많이 발생된 쥐의 근육의 색깔 달라진 거 보이나요? 안 보인다. 안과 가세요. 살짝 빨개진 거 보이죠? 네. 근육이 바뀐 거예요. 이거 하나 더 많이 증가시켰다고. 그래서 뭐가 바뀌었나 보니까 우선 근력 운동할 때 생기는 근육과 근지구할 때 생기는 근육이 좀 달라요. 타입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 타입이 다른 것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이오글로빈, 산소 공급을 얼만큼 잘해줄 수 있는 근육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때 바뀌는 게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육 타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생물체계에서 배웠을 텐데 우리 몸에 에너지 내는 기관이 뭐가 있죠? 세포에 에너지 내는 거.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가 지방을 가져오고 또 다음에 이제 해당 과정을 통해서 받은 이제 팩터들을 가져와서 분해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내는데 그 에너지를 내는 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많아지더라. 이거 하나 바뀌었는데. 그래서 몸에서 뭔가 에너지 더 낼 수 있도록 몸이 아예 바뀐 겁니다. 주변에 혈관도 많이 생성되고. 근데 이거 근육에서만 이걸 과발현해가지고 이게 이봉주 씨처럼 되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밌는 거 근육만 바꿨는데 이상하게도 팬크리아스,
여러분 몸에 팬크리아스에서 인슐린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근육만 바꿨는데 다른 신체 기관이 막 바뀌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근육 바뀌고 근육에만 우리 초점을 주고 에너지 많이 소모했으니까는 몸이 막 팻 없어진다고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또 실험적으로도 확인된 게 운동할 때 근육이 바뀌고 바뀐 근육이 우리 몸 신체 기관 전체를 바꾸는구나 라는 것에 어찌 보면 첫 단초를 준 게 이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체 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거고 특히 근육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운동할 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운동을 하면서 근육에 뭔가 변화가 있겠죠. 커지고 타입이 바뀌고 근데 이 근육에서 뭔가가 나와서 다른 기관과 뭔가 대화를 하려면 뭔가를 보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근육에서 분비물이 나와서 여러 우리 신체 기관에 보내주는 게 아닐까. 메신저를 보내서 야, 나 운동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몸 전체의 변화를 볼 수 있고 이 근육 분비물을 안다면 아까 얘기했던 캡틴 아메리카 살짝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분비물을 통해 가지고 근육에 의해서 변화되는 걸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사실은 캡틴 아메리카를 얘기했지만 아픈 분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아픈 분들이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근육뿐만 아니라 신체 여러 기관에 종합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게 단순히 에너지 소모 많이 했다고 해서 올 수 있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비물을 안다면 이걸 한번 다 건드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좋은 효과들을. 그리고 영국에서 연구한 건데 운동을 평소에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비교했을 때 질병 유발률이 아예 달라져요. 주 3회 이상 150시간 운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보니 운동하니까 몸이 정말 좋아지는데 단순히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다양해요. 기억력도 그렇고 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디프레션,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때 전반적인 질병에 의한 사망률도 감소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운동의 효과가 엄청 종합적이죠. 다만 이것을 매개해주는 메신저가 누군지 근육에서 뭐가 나오는지는 아직 많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육에서 운동 시 나오는 이 분자들의 변화를 안다면 운동 시 우리가 보는 여러 치료적인 효과들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여기서부터 얘기할 거는 제가 하버드에 있을 때 했던 연구인데 운동 호르몬에서 거의 최초일 거예요. 사실 여러 분야에서 밝혀졌는데 운동에서 나오더라는 있었지만 정말 운동 포커스는 운동했을 때 무엇이 나오는가 연구를 해서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브루스 피겔만 교수님이 이 PCN 알파를 이용해 가지고 또 운동을 통해 가지고 호르몬이 뭐가 나오나 했는데 하나 찾은 게 있었어요. 호르몬이. 그래서 제가 그 연구를 했는데 그게 아이리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아마 생로병사의 비밀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줄넘기 하시는 여자 개그맨하고 몇 분 나와가지고 운동을 했더니 이 변화량이 좀 생기더라 해가지고 여러 호르몬과 같이 얘기를 하셨던데 그 호르몬입니다.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 조금씩 알려주고 있는데 근지구력을 운동을 할 때 근육에서 만들어져서 블러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러드에 가서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뼈의 재구성, 근지구력 운동을 하면 뼈가 막 두꺼워지진 않는데 뼈가 강해지긴 하거든요. 잘 몰랐어요. 거기에 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도 특정 상황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어떤 타겟으로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연구 하나 나왔고 두 번째로는 이게 또 지방에 가가지고 발열을 증가시키더라. 운동하고 나면 운동할 때보다 이후에 또는 평소에 땀을 더 많이 내지 않아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발열 반응을 하는 이 지방세포가 막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 한 부분을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줄 수 있었고 그 말인즉슨 에너지 소모 증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대사질환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기억력. 운동했을 때 생쥐 모델에서 기억력이 증진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게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치매 많이 들어봤죠? 치매 환자들한테 넣어보니까 치매 환자들의 기억력이 조금, 그러니까 그 쥐들의 어떤 기억력이 조금 좋아지더라까지 볼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나가서 근육에서 나오고 뭔가 운동에서 나오니까 근질병 관련된 거에 뭔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좀 좀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근위축 중에 하나 있어요. 근이영양증에 의한. 그래서 거기에 한번 투여를 해봤더니 장기간 투여하지 않은 쥐와 투여한 쥐고 달리기 한 10분 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짜릿짜릿한 자극을 좀 주는 곳이고, 쥐가 너무 지치면 여기 앉아버려요.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해서 멀어지려고 계속 뛰게 되는데, 가까워지고 잘 못 뛸수록 잘 못 달리게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보면 확연히 그 치료제가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 달리는 모습이 다르죠. 이 친구는 여유가 있어요, 그냥.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아유, 내가 또 뛰어야 되네. 이런 모습으로 억지로 뛰는 게 보죠.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도 이제 연구 이제 개발 중에 있고, 지금 이제 특허 진행 중에 있고, 조금 더 나왔어요. 이 과학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논리와 재미로 더 further 스터디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이라는 것은 물리적 자극이 주어진 특정 조건이라고 봤거든요. 반대로 그게 없을 때 무엇이 생길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 혹시 영화 봤어요? 마르션? 야, 이거 레트로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네. 어렸을 텐데. 마르션에서 보면서 사실 저는 저게 언제쯤 정말 가능할까? 로켓과 생명 유지 장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우주에 가면 신체적으로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예측해 볼 수 있는 친구? 아는 친구? 없어요? 응? 한번 찍어봐요, 그냥. 찍어도 돼요. 중력? 중력이 없어. 그렇지. 그때 생기는 문제. 뼈가 제공돼 있는 게 지구 기준이다 보니까 뼈가 되게 약해지더라고요. 이야, 바로 맞췄네요. 박수 부탁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유지하고 있는 뼈와 근육의 강도, 모양, 힘은 중력에 의해서 상당 부분 유지가 되고, 우리가 운동하고 뛸 때 오는 물리적 자극에서 강화되거든요. 우주에 올라가면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근육이 감소하고 뼈가 약해져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 롱텀으로 오랫동안 있었을 우주정거장에 있으면 돌아와서는 바로 일상생활을 못 가고 몇 개월 동안 스포츠 테라피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회복이 아니라 부분 회복이에요. 이 환자들을 추적을 해보면 골다공증 정말 빨리 와요. 운동 열심히 했는데도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 많은 노력을, 운동을 시켜요. 그래서 우주에서도 막 사이클 타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것만은 아니구나. 아, 물리적 자극이 없어서 그렇겠구나. 그래서 이제 요새 하고 있는 건 달리기나 운동할 때 줄을 묶어서 억지로 눌러서 중력 있는 것처럼 주면서 이제 운동을 좀 시키긴 합니다. 하지만 20-30%의 완화 효과까지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말 바꾸면 우리 맷 데이먼 화성에 갔지만, 그리고 우리 요새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앨런 머스크 화성에서 죽고 싶다 얘기하죠. 아, 죽을 수는 있어요. 가면 생명유지 장치 쓰면 근육과 뼈가 없어서 죽긴 할 거예요. 도착하면. 누가 계산을 해보니 그 화성 생명유지 장치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때 도착했을 때쯤엔 근육과 뼈의 절반 정도 사라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래서 우주여행이 사실은 그런 생물학적인 이유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뼈 근육 감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줄을 묶은 거거든요. 이게 물리적인 자극을 주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답을 얻지 못한 상태고, 그렇다면 이거를 무중력 또는 이제 미세 중력이라고 하는데, 막 그래비티 0.001 뭐 이렇게 갔을 때 뼈와 근육이 어떻게 변화되고 변화된 과정을 알다면, 그리고 근육과 뼈의 크기와 모양과 강도를 조절하는 이 호르몬들을 우리가 운동 연구를 통해서 알아냈는데, 이것들이 그 중력이 없는 조건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안다면 역으로 우리가 부족한 거,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저도 알려고
호주에 이제 친구가 있는데 원래 그 친구는 아이리신 제 단백질을 들고 우주 정거장 올라가서 실험하기로 했던 친구예요. 호주의 교수인데 근데 그게 2020년 8월이었어요. 2020년에 뭐가 터졌죠?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모든 계획이 조금 다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대신 우주까지 안 가도 돼요. 이 두 개의 축을 돌리면서 그래비티를 0.001까지 낮출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최근에 저한테 그걸 보내줘서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근육세포, 뼈세포의 변화를 연구할 생각인데 조만간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재밌는 내용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 운동 호르몬을 안다면 여러 질병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 단순히 운동을 모사하고 운동 효과를 단순히 딜리버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런 운동에 의해서 완화되거나 치료되는 질병들을 우리는 치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 단초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연구인 아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보였고 실제 회사가 만들어져서 치료제 개발 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닌 수많은 여러 호르몬들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